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 오세라입니다. 최근 증시가 또다시 박스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라는 재료 노출 이후에 단기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또다시 오늘 큰 호재 없이 20포인트가량 반등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이 조정을 이용해서 접근해볼 수 있는 종목들을 잘 선별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생생주도주톡과 함께 어떤 종목을 또 선별해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힘이 없으세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시작하기 전에는 막 그렇게 막. 일단 피곤한 부분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좀, 거의 이거 몇 달 했죠, 우리? 한 3달, 4달? 오래 했죠. 추울 때. 6개월 했나요? 반년 했죠. 그렇죠. 그러네. 전 작년 여름부터 했으니까 1년 동안 했죠. 그 오프닝 멘트에 항상 시작하는 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그냥. 오늘은 내일부터 휴가 가는 톤인데. 그렇구나. 안녕하세요. DJ 박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다. 예. 더 물어보지 말라는 거 엄청 아니에요? 설명남이시네요. 엄청 딱 잘라 얘기하시네. 그리고 별 이슈는 또 없는 거죠. 오늘 또 알렉스 팀장님이랑 그 제이슬리 전문가님께서 뭐가 또 바쁘신지 안 오셨어요. 하차하신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하차하신다고. 당신도 그렇다는 소문이 디스패치에서 우리 DJ 박을 파파라치 한다는 소문이. 제가 그런 유명인인가요, 제가? 최자랑 설리는 결국엔 사귄다는. 남의 연애에서 알아서 뭐 하려고. 그러니까요. 저한테도. 난 설리가 누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 그런 거 안 물어보는데? 관심이 유독 많으신 것 같아서요. 내가 물어봤나요? 네. 내가 채팅창을 잘못 쳤나 보군요. 네? 왜요? 오늘 물어본 거예요, 내가? 뭐를요? 아니죠? 뭔 소리예요? 아니에요. 아무튼 뭐 없던 일로 하고. 네, 없던 일로 하고. 편집하기 힘들게. 네, 저희 일주일 동안 다 잘 지냈고요. 오늘도 저희 셋이서만 엄청나게 조촐하게 해볼 텐데. 엄청나게 조촐하게는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쵸. 뭐. 그래도 종목이나 내용 같은 것들 중요한 거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2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이 최강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메이저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검색창에서 밥TV나 슈어넷, 메이저TV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이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cafe.naver.com/bmsstocku로 치시면 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주 주제 어떤 게 중요한지. 사실 저번 주에 그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별다른 호재나 악재도 없고 기업 실적 발표라던가 중요한 이슈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화요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요일이 되겠죠? 수요일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 7월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도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금리 인상 시점이 그러니까 이번 연도 이제 하반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년 여름쯤이 될 것이냐 이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특히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연도 안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지 아니면 하반기로 나올지 그 이슈에 따라서 각자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좀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저희 에이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개콘 보세요? 개콘이요? 안 보죠. 안 보죠? 맞다. 코빅 코빅 본다고 그랬죠? 전 코빅 보죠. 마이너틱한. 네. 코빅이 재밌죠. SNL이랑. 19금 아니에요? 그래요? SNL이? 그럼요.
재밌어가지고. 그런 거 갑자기, 좋아하는. 네. 그러니까 개콘에 보면 개콘 보시죠? 아, 저 안 봐요. 아, 역시 저요. 전 진짜 안 봐요. 아, 그럼 할 말이 없네요. 그냥, 얘기를 해주세요. 아, 개콘 해주세요. 보면 저기 뭐냐, 거기 나와요. 아이고, 의미 없다. 그는 유행어 미는 게 아, 있거든요. 그래요? 예. 별로 금리 인상이나, 이것도 의미 의미 없다. 없어요. 이번에, 어차피 금리 인상 올해 하거나 내년에 하거나 금리 인상은 일단은 뭐 악재로 작용을 할 텐데. 네. 계속 뭐 확실히 인상하기 전까지는 우려감 뭐 이야기 나오면서 그냥 증시 핑계를 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매수에 들어오면서 올라가는데, 어제 S&P 사상 최고치 다시 한번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냥 시장 조정을 하기 위한 뭐 그냥 핑계 정도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만 보고 있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 솔직히. 의미를 네. 두고 있지 않고 그냥 뭐 잠깐 나온 얘기에 따라서 뭐 단기 조정 이 정도 나올 수 네, 있겠다. 네. 그냥 이번에도 뭐 FOMC 7월 성명서가 아마 수요일날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있는데 네. 잭슨홀 회의가 원래 이제 대개 휴양지 같은 별장에서 네. 모여가지고 이제 각국의 이제 뭐 금융 정책 방향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 월가의 그 애널리스트들이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예. 초대를 받지 못했어요. 아니 왜죠? 왜냐고요? 네. 자본을 만들기 싫어서. 그러니까 걔네들도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네. 뭔가 이렇게 뉘앙스가 나오는 나오면은 게 귀찮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초대를 받지 못했거든요. 결국에는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도 뭐 별로 금리 인상이나 뭐 이러한 거에 대한 심각한 논의를 물론 하겠지만 네. 거기서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면은 뭐 어쨌든 올 한 해 뭐 하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금리에 대한 그냥 이야기는. 뭐 내년쯤으로 예상은 되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가 나오던 크게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은 없을 거다. 네. 그리고 DJ 박 전문가님은 엄청 지금 뾰루퉁하신데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아, 다른 의견이 없어서 지금. 저도 별 의미 없다고 생각을 네. 하는 것이, 원래 FOMC 회의는 이제 항상 그렇잖아요. 월 말쯤에 회의를 하고, 네.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이제 이맘때 돼서 다시 이제 그때 있었던 회의록을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으로 이게 어떤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시기에 대한 그런 힌트를 찾으려고 막 사람들이 막 혈안이 돼가지고 회의록에 집중하는 그런 시기에는 사실 이 회의록 공개 시점에서 되게 시장에 많이 영향을 주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급격하게 뭔가 얘기가 바뀔 부분이 없거든요, 그게. 사실 회의는 이미 했기 때문에 뭐 테이퍼링하고 그러는 것도 이미 다 시장에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미국 시장에도 사실 별로 영향을 끼치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생각을 해보면 뭐 요새 우리나라 시장이 사실 선진국 증시랑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날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이게 그래서 네. 그래도 두 번을 생각해봐도 영향을 우리나라 시장이 줄 건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금리나 이런 것들이 뭐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줘 왔었기 때문에 뭐 다른 나라 특히 이제 뭐 아무리 미국이라고 할지라도 별로 크게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세 번 생각하면요? 그 다음은 뭐 없네요. 그래서 사실 다른 때보다 크게 영향이 있을 거다 이런 예상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실 이거 말고 별로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이슈 자체가 저도 찾아봤는데 네. 없어요. 네. 그쵸, 별로 없죠. 그러면은 주제는 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없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뭐 무슨 요즘 좀 핫하다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하시는 거 있으신가요? 없죠. 지금 네, 뭐 시장에 문제가 있나요 요새? 아니 없어요. 네, 문제 없어요 시장.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그 생생 시황 전략과 이슈까지 알아봤고요. 아니 오늘 저희 신규 참관이 왔는데 우리 맨날 이렇게 노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죠. 이번 주만 그런 거죠, 사실. 그죠? 네, 그렇죠.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com/bmsstocku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에 종목들이 편입이 또 의외로 조촐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교체가 많이 있었는데 보니까 수익률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던 종목들보다 저번 시간에 편입이 된 종목들이 특히 삼립식품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한 13% 가까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신라는 역시 안 빼길 잘했네요. 지금 거의 좀 있으면 50% 가까이 수익을 낼 것 같은데 42.7%. 제가 얘기했잖아요. 호텔신라 빼면은 네. 코스메스 골 난다고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뭐가요? 고점에 있는데도 내가 좋아하면은 잘 가고 저점에 있는데도 우리 에이스 팀장이 좋아하면 잘 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삼립식품이 이게 꼭대기인데도 제가 사실 괜찮다고 했어요. 지금 자기 거 깔때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지금 호텔신라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자기 거 깔때 입고 있는 깔때기가 거예요. 아니지, 내게 아니니까 깔때기는 아닌데 네. 그런 것 같더라 이거죠. 네. 삼립식품이 되게 네. 괜찮네요. 그 다음날부터 네, 바로바로 저도 갔죠. 다음에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그리고 메디톡스도 지금 S리그 챌린저에서 26.21% 수익 내고 조용하게 있습니다. 잘 가는 종목이죠. 그러네요. 파라다이스도 한 10% 정도 수익 내고 있고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아요. S리그 지금 클래식 수익률이 6.95% 수익 중이고 전체 계좌 수익률은 18.93%.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은 5.25%, 계좌 수익률은 18.36%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클래식보다 챌린지가 계속 수익률이 좋았는데 드디어 클래식이 좀 역전을 했죠. 오늘 어떻게 네, 그래요. 챌린지가 못했다라기보다는 클래식이 좀 많이 올라오고 좋아진 거죠. 네. 그리고 약간 지금 아쉬운 종목들이 삼성중공업이랑 제일기획이 조금 그래도 그 중에서는 크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삼성전기도 애매해요. 네, 삼성전기도 전부 다 삼성그룹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게요. 이거 어떻게 오늘 또 뺄 종목 있으면은 좀 시원하게 빼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기 빼버리죠. 네, 삼성중공업도 뺄까요? 제이슨이 전문가님이죠. 삼성전기 내일 시초가에 매도하도록 하겠고 삼성중공업 저는 사실 뺐으면 좋겠는데 아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삼성중공업? 제 종목이 아니라. 저도 제 종목은 아니라서. 지금 조선주가 알렉스 별로. 팀장님 종목이라. 아, 여기 아니에요? 저 아닌데요? 아, 아니에요? 네. 다 바닥에 있다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몰지 마세요. 저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요. 삼성중공업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한 주 더 보고 싶다라는 얘기 했는데 네. 더 본 결과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중공업도 내일 시초가에 저희 매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 호텔신라랑 삼립식품은 칭찬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어떻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폭발적으로 해드릴게요. 아니에요. 충분해요. 네. 아니, 42.7%면 진짜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거죠. 이게 7월 2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오늘. 한 달 반. 네, 한 달 반, 거의 이제, 한 달 반인데, 진짜 어마무시한 건데. 네. 자. 그래요. 반면에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편입된 지 한 2달 정도 되어 가는데. 네, 차이가 확 나잖아요. 네. 그런 비교 아주 좋아요. 네. 나쁘진 않지만 어쨌든 호텔신라가 굉장히 지금 수익률이 좋다는 거. 그리고 또 제일기획도 한 지금 마이너스 4% 정도 손실이 나고 있는데 제일기획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기획 빼요. 네. 증거사에서 아무리 좋다 해도 안 가는 게 어떡해요? 그러게요. 네. 제일기획도 내일 시초가에 그럼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SK CNC가 진짜 많이 아까운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요즘에 대형주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 SK CNC에 대한 믿음을 근 한 달 정도 주지 않았었어요? 한 2달 줬나? 그런데도 안 움직이다가 뺐는데. 그죠? 뭐 인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요. 삼성그룹주만 다 빼나 오늘? 저는 GS 리테일도 좀 뺐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빼고 싶습니다. 이게 수익 나다가 한 번에 훅 갔어요, 훅.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닥권에 있는 주식들은 그렇다고 뿌역뿌역 올라오다가 네. 다시 한번 물량수화하는. 다시 갈 수 있다고 보긴 하는데 저도 매력은 그렇게 약간 좀 떨어졌습니다. 네. 한번 밀리면서 GS 리테일은 없애버리죠. 그리고 NTPR도 저는 빼고 싶어요. 아우, 토다이. 그 다음날 좀 많이 올랐는데 네. 역시 쭉 갈 건 아니었네요. 그쵸. 일주일도 길었네요, 이거는. NTPR도.
NTP와도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하겠고 오늘 5종목이나 빠졌어요. 겁나 많이 빠졌네요. 그러게요. 호텔 신화는 어떻게 계속 유지하는 거죠? 아, 그럼요. 왜 그러세요? 내가 100% 한번 보여줄게요. 이 네.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메디톡스 지금 수익률 26.21%입니다. 메디톡스도 엄청 수익률 좋은데 어떻게 이것도 유지하나요? 이거 괜찮은 것 같던데 연기금이 좀 사는 것 같던데요. 메디톡스요? 네. 그럼 메디톡스도 유지하고요. 또 수익률 좋게 나온 종목이 슈프리마 그리고 현대리바트 9%대 수익 나고 있습니다. 뭐 나머지 종목들도 다 괜찮은데 저번 시간에 편입됐던 종목 중에 특히 광동제약 좋지 않나요? 광동제약 광동제약 좋죠. 4.32% 수익 나고 있고. 광동제약도 제 거예요. 아 그래요? 당연하죠. 네, 그랬어요. 네. 왜 아닌 것처럼 생각. 아 그래요는 뭐죠? 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요. 저번 시간에 전에 NTP랑 기업은행 넣었잖아요. DJ박 전문가님 종목 뭐였죠? 저요? 네. LG생활건강이랑 맞다, 현대차요. 근데 현대차는 떨어졌고 LG생활건강은 그만큼 또. 올랐고. 네. 2%씩 밥값 했네요. 밥값 했네요. 밥값. 네. 둘은 뭐 살려줘야죠. 아직. 아 그럼요. 그쵸. 어느 정도는 뭐. 그래서 지금 5종목이나 빠지게 됐는데 저희 준비해온 종목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럼 저 마지막에 할래요. 네, 그럼 DJ박 전문가님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지금 생각하지 말아요. 일단 하나는 네. 삼성그룹주인데. 왠지 안 갈 것 같아. 예? 이게 제가 딱 원하는 그런 그림이에요. 올라가다가 엄청? 조정받고 다시 튀어 올라가려고 시동 걸고 차키 꼽았습니다, 이제. 네. 예. S1인데요. 요즘에 저기 차키 꼽는 차 많이 없잖아요. 스마트카 아니에요? 스마트카? 그러게요. 아직 제가 차키를 차가 꽂아서 없어서. 네, 아무튼, 예, S1이 다시 저는 이제. 차키 돌려요. 예, 보안. 예, 그런 거기 때문에, 이때 사실 요새뿐만이 아니죠. 계속 이 사람이 묻지마 범죄, 이런 맞아요. 것에 이제 사람들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이게. 저희 동네도 동네가 사실 이렇게 좋지 않은 동네다 보니까, 동네 예, 길바닥에 동네가 이런 어디신데요? 노숙자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고 하면은 네. 무서워요, 사실. 그쵸, 밤 되면은 아무래도 밤 네, 늦어지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요새는 그리고 원룸 같은 거 짓더라도 이 이중이 다 돼 있거든요. 맞아요. 출입문이랑 뭐 현관문까지. 빌라 그래서 같은 것도.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거는 이제 단기 호재라고 보기보다는 또 기업의 어떤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중장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S1이 네. 갈 수 있다라고 보고 하나도 아마 프로그램도 굉장히 뭐 중장기적으로 가야지 좀 빛을 볼 것 같은 좀. 그렇진 않아요. 지금 그렇진 올라가게 찾기 아니면 뭡니까? 버튼에 손대 이렇게 누르기 직전인가? 아무튼 예, 네. 그랬고요. 인터파크도 좋아 보입니다. 인터파크. 인터파크가 이제 아무래도 아이마켓 코리아 좀 주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약간 좀 밀리는 측면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인터파크 INT도 그렇고 인터파크도 그렇고 이제 딱 그 전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미 좀 올라갔습니다 한번 네. 어젠가 한번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 여기 좀 지속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유통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이 회사를. 근데 다른 이제 뭐 홈쇼핑은 뭐 경쟁사 하나 추가된다는 것 때문에 약간 투자 심리가 좋지가 않고 네. 뭐 일반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뭐 할 말이 없죠. 지금 다 개판이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유통업종 내에서도 뭐 그나마 안정성은 제일 높은 것도 있고요. 이 두 종목이 좀 하나 더 있었는데 까먹었네. 뭐였지? 한번 생각을 네. 해보실래요? 예. 아니 뭐 얘기하다 보면 뭐 기억나겠죠. 네. 저는 그럼 제가 말할게요. 저는 오뚜기 준비해 왔는데요. 오뚜기 아무래도 또 추석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추석 때 이렇게 많이 먹고 하잖아요. 식용유도 많이 쓰고 거기다가 최근에 굉장히 곡물 재고량이 많이 쌓이면서 옥수수라던가 뭐 콩 재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곡물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뭐 오뚜기 같이 이렇게 식품 업체들 좀 중장기적으로 3분기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오늘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신고가 아니에요? 이거 신고가? 네, 맞아요. 오늘 신고가를 냈죠. 그리고 나서 좀 쭉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아무튼 저는 종목 하나 준비해왔어요. 오늘 강한 걸로. 거래량은 많지 않지만 비싸고 강하고. 그 얘기는 어떻게든 꼭 넣어달라는 얘기잖아요. 넣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많지 않아가지고 그렇구나. 자리는 많이 비었는데.
네, 어떻게 에이스 전문가님 무슨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아, 생각이 다 났어요. 저 이제 음식료 업종 2개, 오뚜기 이제 해가지고 뭐 별로 이제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데, 저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카린. 아, 예. 경인양행이요. 경인양이 다시 재도전. 아니, 이거 도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그때 얘기만 하고, 얘기만 하고 늦지. 스스로 접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네, 뭐, 그냥, 예, 그랬죠. 예고였네요, 저번 주에. 예. 경인양이. 그리고, 뭐, 음식료 업종이라고 하면 역시 대상. 대상이요? 오늘 음식료 3개나 나왔네요. 아니, 대상은 그냥 뭐, 그거고. 그 다음에, 네. 저기 루트로닉. 루트로닉.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네.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회사예요? 예? 루트로닉 뭐 하는 회사? 그, 레이저. 이것도 치료. 안과에서 쓰는 레이저. 안과에? 라섹에 많이 쓰이는 레이저 만들지 않나요, 루트로닉이? 그 의료 네, 의료장비, 장비. 레이저 장비. 네. 눈에 들어가는 걸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눈에 안 들어가는데? 눈에 이렇게 쏘는 그거 아닌가요? 네, 저는 눈에 쏜다는 거는 참, 네. 레이저 하면 눈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피부. 피부 미용. 피부. 이 황반 막 이런 것들. 잡티 이런 것들. 그래서 얼굴에 점이 많이 생겨가지고 갔다 오세요? 한 빼야 되는데 조만간. 그러게요. 보니까 점이 꽤 네, 있어요. 되게 많이 생겼어요 점이. 잘생긴 얼굴 다 망쳤어요. 아, 잘생긴, 솔직히, 뭐,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면 이 정도 키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얼굴만 봤으면 솔직히 좀 그렇긴 한데, 네. 전반적인 부분들이랑. 얼굴만 봤으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중간에 버퍼링이 좀 있었어요 좀. 전반적으로 보면, 내가 오늘 배고파가지고, 네. 이게 지금 네. 많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예, 전반적으로 키랑 뭐 이런 것들이랑, 예, 좀 유머러스 하잖아요. 엄청 바닥을 보고 얘기하시냐. 아니, 유머러스 하다가 마무리 유머러스 도지. 내 눈을 보고 얘기하시죠. 내 눈을 바라봐. 네, 이렇게 해서 S1이랑 인터파크, 오뚜기, 경인양행, 대상, 루트로닉 6종목이 올라왔는데 자리가 5개다 보니까 대상 빼야죠. 하나 생각난 게 있어요. 또 아까 뭐죠? 그거 생각났어요. 네. 아까 까먹었던 거. 코리아 서킷이요. 어? 이거 상당히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또 종목인데. 또? 왜냐면 이게 진짜 완전 바닥에서 네. 이제 막 솟구치기 시작했거든요, 이게. 그 자회사가, 코리아 서킷 자회사가 인터플렉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가 오늘 상한가를, 종가는 못 봤네. 아무튼 장중에 상한가 가고, 왜요? 이제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게 이슈입니다. 아, 그게 무슨. 네. 왜냐면, 그래서 상한가를 간 상상 건가요? 이상으로 이제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근데 네.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 FPCB 이거 만드는 플렉서블 하는 거예요. 플렉서블 PCB. 연성 회로 기판. 그쵸. 아, 말이 어렵네요. 문과인 저로서는. 그래서 그거 만드는 이제 그 회사인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이제 입지가 작아지다 보니까 네. 이 휴대폰 부품 회사들이 좀 많이 투자 심리가 안 좋습니다 요즘. 맞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또 생각을 하면은 이 중국에서 뜨고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더 양적인 성장을 더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게 얘네가 뭐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는 아직 얘기가 들리는 게 모르겠어요. 아직. 왜냐면 이런 거 다 까발리지 않아요. 그런 매출 이런 거에 그냥 대해서. 예상하시는 거죠. 예. 좋은 그래서 시나리오.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약간 좀 반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네. 좀 저로서도 위험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챌린지에 넣으면 흥미롭겠네요. 흥미로 엔지피아 자리로. 셀트리온 생각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개 종목이 나왔는데 그럼 대상은 스스로 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에이스 침대도 괜찮은데 에이스 침대요? 네. 요새 그거 정우성이 선전하지 않나요? 에이스 침대? 이정재가 아니고요. 이정재요. 이정재. 네. 근데 얘네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거래 대금이 오늘도 1억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좋은 진짜 이유는 괜찮은데. 뭐예요? 에이스 침대. 저평가니까요. 실적에 비해 주가가 싸니까 이거만큼 좋은 호재가 어딨나요, 세상에.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침대가 물론 이제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기 때문에 네. 가구주랑 같이 엮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뭐 한샘이나 이런 거 잘 갔잖아요. 이것도 연관이 있거든요. 붙박이로 들어가는 거. 그러게요. 붙박이로 진짜. 네. 들어가는 빌트인이라고 유식하게 하면. 네. 근데 이거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넣긴 좀 거래 대금이 작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전 개인적으로 코리아 서킷이랑 에이스 침대를 챌린지에 넣어버렸으면 다음 주에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근데 에이스 침대는 거래 대금 문제 네.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에이스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도 좀 약간 불쾌하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챌린지에 있는 종목 중에서
클래식으로 올릴 만한 종목 혹시 있을까요? 광동제약 저는 광동제약 올려도 돼요? 네. 있거든요. 지금 광동제약이 클래식에 있는데 그러면 S리그 챌린지에 광동제약이 있는데 내일 클래식으로 편입을 시키겠고요. 지금 클래식에 지금 자리가 하나 남았네요. 하나 더 올릴 만한 종목 있을까요? 한글과 컴퓨터는 어떻게 계속 봐야 되나요, 이거는? 한 5% 정도 수익 나고 있긴 한데. 이거 제 건가요? 아닌데요? 제 아닐 건가요? 거예요? 뭐 어떤 것도 뭐야? 한글과 컴퓨터요. 이거 누구지? 아니에요? 예, 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예, 저 맞아요. 수익 나고 있는 건 제 거 맞아요. 아, 진짜로. 농담으로 한 게 아니라, 네. 진짜로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7월 30일에 편입이 돼서 5.45% 수익이 나고 별로 있는데 재미없다라는 얘기는 그때 스스로도 맞아요. 한번 하신 적이 있잖아요. 재미가 아니, 없어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래요. 빼요. 지금 빼자는 얘기 빼자 그런 거. 올리자고요? 클래식으로요? 그냥 어떻게 난 하면 좋을지. 이거를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나는? 수익을 내죠, 올릴지. 네, 클래식 자리가 만약에 빈다면 나는 사이즈가 좀 있는 오뚜기를 그냥 바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위에다가. 네, 그럼 오뚜기를 내일 시초가에 클래식으로 편입을 하겠습니다. 대답들이 없으셔. 네. 여기 체크하고 있느라고요. 네, 한번 해주세요. 네, 이렇게. 네! 그럼 네. 클래식은 다 찼네요, 이제 네, 그러면. 클래식에서 삼성중공업, 삼성전기가 빠지고 이 자리에 오뚜기 그리고 광동제약이 들어갔고요. S리그 챌린지에서는 지금 GS 리테일, 제1기획, 광동제약, NTP아가 빠졌는데 네 자리가 났죠. 여기에 어떤 종목 올릴까요? 지금 클래식에 슈프리마가 있으니까 보완주로는 챌린지에 S1을 넣어볼까요? S1은 근데 얘가 S1은 클래식급인데? 엉덩이가 상당히 겁나 안 움직여서? 네, 무거운 아이기 때문에 네. 챌린지에는 사실 적절치 않고요. 네. 전 인터파크는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래요, 저도 네. 인터파크 좋아요. 네, 인터파크 내 시초가에 챌린지로 편입을 하겠고 세 자리가 남았는데 경인양행 네, 경인양행 넣어주세요, 나. 경인양행도 넣고 루트로닉 루트릭스 넣어주세요? 네 루트로닉 넣고 한 자리 남았네요 지금 종목 한 개. 그런데 남은 종목은 S1, 에이스침대, 코리아 서키트 세 개 다 대상까지. 대상은 음식료 경인양이 네. 있어서 오뚜기도 위에 있고. 코리아 서키트 한번 넣어보죠, 그럼. 도전하는, 대신, 여기 공개적으로 5%가 손절이라는 얘기는 하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5% 손실 감소하고 한 20% 먹으면 되잖아. 그럼요. 그렇죠. 네. 그쵸. 네 코리아 서키트까지 해서 S리그 챌린지도 꽉 차버렸네요. 사실 IT 부분주로 한번 보긴 했었어요. KH바텍이 한 16,000원 갔다가 21,000 얼마까지 그냥 네. 쫙 올라왔더라고요. 그 16,000원대 제가 정현한테 추천했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만원대에서 전 저 살 수 없습니다, 절대. 아니, 그냥 그렇다고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게 이제 올라오긴 했는데, 과연 네. 코리아 서키트가 이렇게 네. 줄 수 있을 것이냐에 네. 대해서. 그냥 줄 수 있다면 주는 거죠, 뭐. 우리 DJ박 전문가, 바닥주 전문가. 인생이 밑바닥이라 바닥을 좋아합니다, 저는. 네, S리그 챌린지도 인터파크, 코리아 서키트, 경인양행, 그리고 루트로닉으로 이제 다 꽉 찼네요. 오늘도 저희 클래식 그리고 챌린지 종목 왜 요새 이렇게 교체가 잦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수익도 꽤 잘 나고 그래서 그런지 종목 교체도 굉장히 작고 이번 주는 특히나 손절 나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이장에 손절 나가면 안 되죠. 그래도 손절 나간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게 좀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은데 삼성전기가 거의 손절급이었죠. 손절 네. 손절 오늘 어떻게 하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 빼버렸으니까 예. 네 그리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 이번 주 주도주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남아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 같은 것들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화요일인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에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7월 주택 착공 건수, 7월 건축 허가가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7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내일 수요일 미국에서는 주간 NBA 주택 융자 신청 지수, 연준의 7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요. 21일 목요일에는 미국에서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7월 기존 주택 매매, 7월 경기 선행 지수, 8월 마켓 미국 제조업 PMI,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장중에 이제 10시 45분쯤에 중국에서 이 8월 HSBC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 중국 지표는 여러분들 목요일에 꼭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에서는 8월 마켓 PMI 제조업, 8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금요일에는 뭐 별다른 중요한 이슈는 없고 이제 토요일에 잭슨홀 회의 발표가 있을 텐데 주말 동안은 이제 뭐 장이 안 열리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은 발표가 될 게 또 없을 것 같아서 아무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된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번 주 생생주도주톡도 되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치고 마감할게요.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